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전번 시간까지 집안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집안에 대한 거 어떻든 제가 이 칠판에 특히 기본서에도 있으면서도 이게 칠판에 적어주는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초. 자, 이제 땅에 대한 거를 봤으니까 이제 땅에 대한 걸 해서 거기에 맞는 기초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기초에 대한 정의부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말들. 자, 우리 뭡니까? 기초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건축물의 하중을. 자, 이런 것도 뭐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기초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하중을 집안이나 또는 지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정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지하 구조체다. 땅 속에 있는 거.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기초라고 한다. 영어로는 foundation 또는 foot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 땅이니까 이거는 압니다. 근데 얘 모릅니다. 지정이라는 건 아직 못 배웠다.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따 보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다음 쪽에 보면 그림 있죠.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땅 팔 때 그저 항상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래서 이게 땅 속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우리 말뚝을 박습니다. 자, 아까 우리 말뚝 박기도 있고, 뭐 시험도 있고요. 자, 말뚝을 박는데, 자, 말뚝 어디요? 주변에서부터 중앙으로 박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말뚝을 박습니다. 중앙에서 주변으로 박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중앙으로 박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말뚝 안 박고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데 쓰는 것들이,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모래를 깔 수도 있고요. 또 자갈 같은 것도 깔잖아요. 자갈 같은 것도 깔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할 때는 잡석을 깝니다. 잡석이라고 그럽니다. 못생긴 돌.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자, 주변에서 중앙으로. 자,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잡석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깔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울퉁불퉁하고 이게 세워졌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하니까 이게 이제 흔들리고 울퉁불퉁하니까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쫙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할까?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콘크리트를 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콘크리트, 그러니까 철근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얘를 뭐라 그러냐면 밑창 콘크리트 또는 버림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 버림이라는 거는 얘는 강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치면은 강도가 중요한 건데 얘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이제 자, 이렇게 모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자, 기초판이라고 합니다. 기초판을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자, 우리 뭡니까? 벽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둥일 수도 있고.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덮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자, 우리 기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림 보면은요. 자, 우리 말뚝을 했는데 말뚝은 반드시 요 기초판에 닿아야 됩니다. 말뚝이 자, 요렇게 닿아야 되는 거예요. 닿아서 자, 여기에 하중이 자, 우리 이 하중이 기초판을 통해서 이 말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밑창 콘크리트에는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기둥이나 기초판이 만나는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기초하고 기둥이 만나는 걸 얘를 이제 주각이라 그럽니다. 또는 주각부. 자, 근데 요 말은 이제 철골 구조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철골 구조가 나오는데 어떻든 요걸 주각이라 그러고. 자, 여기서부터 이 밑부분을 갖다가 얘를 기초라 그럽니다. 기초라 그러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기초판의 밑부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정을 뭐라 그랬어요? 기초판의 밑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 이제 기초 과정을 들은 분들은 뭐 그냥 또 쉽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이제 이렇게 그리면서 보면은 건축물의 이 하중을 갖다가 어떻게, 그죠? 이렇게 해서 말뚝으로 해서 이 집안에 보낸다든지, 또는 자, 우리 지정이라고 돼 있죠? 여기 지정이란 말이죠. 기초판의 밑부분. 그러면은, 자, 자, 여기서 기초판의 밑부분이라니까 밑창 콘크리트, 잡석, 모래, 자갈, 말뚝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판의 밑부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그래서 지정의 집안이나 지정인데도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말뚝이 없으면 이런 데로 가는 거겠죠. 그죠? 근데 자 이렇게 해서 말뚝에서 안전하게 전달하는 지하 구조체를 얘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게 기초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기초판. 그래서 기초는 뭐야? 기초판과 지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기초는 기초판하고 또는 뭐예요? 지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기본소의 그림은요, 제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요, 요 지정은 맞아요. 근데 그 위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기초라고 그래놨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여기 전체가 기초다. 이렇게도 하고, 우리 기본소의 책도 맞지만은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책은 이렇게 놔둬도 제가 썼지만은 그냥 안 고쳐놓습니다. 다 맞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3번에 보면은 동결심도, 동결선이 나오는데 자,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땅속이요. 지금 여기 밑에가 땅속입니다. 땅속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물이 있어요. 그죠? 우리 땅속에는 자, 그래서 자, 우리 저기에 집안에서 배웠지만은 흙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 이런 것들이 자, 땅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속은 자, 어떻게 된가? 물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땅속은 겨울에 어떻게 된다? 얼다 말이죠. 얼면은 그러니까 물이 어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설비 편에 가면 배우지만은요. 물이 얼면은요. 이거 이상이 9% 이상이 최적이 팽창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속이에요. 땅속인데 얘 지금 얼었습니다. 얼면 어떻게 돼? 팽창을 합니다. 옆이나 밑으로 팽창이 안 되니까 어떻게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걸 갖다가 우리 동상이라고 그럽니다. 얼어서 올라간다 또는 융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겨울에 이게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얘랑 비교해서 이제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그죠? 줄어든다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올라간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에 비해서 다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마가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얼면 녹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겨울하고 봄에 어떻게 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융기, 치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은 반복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서 특히 얘 치마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슨 치마? 우리 부동치마라 그럽니다. 똑같이 이제 땅이 똑같이 치마되면 괜찮은데 부동치마가 일어나면 그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동치마에 의해서 균열이 간단 말이죠. 그죠? 균열이 가면서 어떻게 된다는 게 그냥 건축물에 자,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제가 아웃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했는 건축물들 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얘기하면, 얼면은 어떻든 안 됩니다. 근데, 자, 얼면 안 되는데, 우리 땅 속에 무한정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땅이, 우리 지구라 그러죠. 지구에서. 자, 이쪽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뭐가 있어요? 열이 나잖아요. 우리 뭐 마그마 뭐 이런 거에서 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땅 속이 깊이 들어가면 안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발생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땅이 어는 깊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는 겁니까? 동결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거. 자, 요 얘기하려고 신나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땅이 무한정 어는 게 아닙니다. 어는데, 자, 그걸 동결심도를 갖다가 높이를 갖다가 다 선을 이은 걸 뭐라 그래요? 동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기초는 반드시 동결,
선 이하에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가 기초니까 자 여기서부터 요거를 갖다가 뭐라 한다? 땅이 어느 깊이 자 얘를 갖다가 자 우리 뭐라 그런다? 동결심도라고 얘기한다. 자 동결심도가 자 이렇게 쭉쭉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선을 이은 걸 얘를 뭐라 그런다? 얘를 동결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기초는 반드시 동결선 이하에 설치하면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결선에 대한 거, 자, 우리 그래서 자, 우리 보면은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1번은 써 있고요. 2번에 보면 표준 동결 심도 자, 나와 있죠. 얘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옛날에는 뭐 10년 전에 이때는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도 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남부, 중부, 북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60cm, 90cm, 120cm 동결 심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부 지방이니까 90cm 이하에 그죠? 여기보다 낮은 쪽에다가 자 우리 기초를 설치를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얘기하면서 자, 여기 얘기까지 동결선, 동결심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지우자고요. 너무 저 가니까 자, 동결선, 동결심도 자, 우리 봤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4번에 보면 기초의 분류. 얘도 중요합니다. 최근까지 얘도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를 갖다가 분류하는 겁니다. 자, 기초를 분류하는데 지금 이 그림이 이제 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초판 형식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요? 지정 형식에.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자, 여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자, 기초판이 뭐예요? 얘가 기초판이에요. 얘가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에 의한 거고. 자, 지정은 뭐예요? 요 기초판 밑부분. 얘예요. 얘에 의해서 기초를 분류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기초판 형식에 의해서 분류하는 거. 자, 요거 네 가지. 요번에도 나왔어요. 독립기초. 자, 그 다음에 복합기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연속기초. 자, 그 다음에 온통기초. 온통기초 또는 전면기초 또는 매트기초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 자, 그래서 자, 요 네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 이외에는 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먼저 항상 우리 시설개론은 분류하는 것부터 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정에 의한 거는 자, 우리 뭐야? 직접 지정이 있고요. 자, 우리 직접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간접이 있습니다. 간접 지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직접 지내력 시험, 간접 지내력 시험이 있어요. 자, 근데 얘는 다른 말로 보통 지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얘는 간접, 아까 간접 지내력 시험 기억나요? 무슨 뭐 받기 시험이요? 말뚝 받기 시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간접 지내력은 말뚝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말뚝 지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자, 용어 얘기할 때 얘는 요 용어를 많이 얘기하고 얘는 요 용어를 많이 얘기합니다. 말뚝 지정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얘를 갖다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직접 지정. 여기 지금 얘가 기초판의 밑부분 얘를 지정이라고 그랬죠. 얘 직접 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모래, 자갈, 잡석.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미창 콘크리트 또는 버린 콘크리트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자 들어가는 거. 말뚝은 여기 있으니까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 긴 주춧돌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간접 지정에서 간접은 뭐라 그랬어요? 말뚝입니다. 막죽에서 자, 얘는 말뚝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재료상으로 분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학상 또는 기능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기본서에 이렇게들 쫙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재료상으로는 어떤 재료를 썼느냐? 말뚝을. 자, 그래서 나무 말뚝 지정.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 자, 그 다음에 제자리. 제자리는 다른 말로 현장 파설. 콘크리트 지정.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강제 말뚝 또는 철제 말뚝. 재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또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학상에서, 자, 보면 뭡니까? 마찰 말뚝이 있고요. 마찰 말뚝 지정. 자, 그 다음에 지지 말뚝 지정.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이제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냥 깊은 기초 지정이라고 이렇게 돼야 합니다. 깊은, 아주 깊은데. 자, 그래서, 자, 얘는 또 어떻게 구별을 하냐 하면은요. 자, 우리 뭐, 피어 기초 지정. 자, 얘는 우물통 지정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우물 지정. 자, 그 다음에 뭐야? 잠암 기초 지정. 잠암 기초 지정은, 자, 개방 잠암. 용기 잠암. 아,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있죠?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든 해서 골고루 나오는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자, 기초판 형식이 아닌 거. 자, 얘 또는 지정 형식이 아닌 거. 그러니까 얘 두 개를 갖다가 막 짬뽕을 해서 틀린 거 잡아내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자, 얘 설명하는 거. 쭉 설명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를. 자,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든 구별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독립기초 그러면은, 자,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그림. 이 그림이 독립기초예요. 뭡니까? 기초판 하나에 기둥이 하나 있는 거. 자, 저 그림은, 자, 이렇게. 자, 얘 기초판입니다. 여기에 뭐예요? 기둥 하나 있는 거. 아이고, 그림이 이렇게 삐딱하게, 기양 그리는 거, 이렇게 삐딱하게 그렸습니까? 자, 기초판에 기둥이 하나 있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게 독립기초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얘는, 자, 우리 그래서 내용은, 자, 얘는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또 우리, 자, 이렇게도 독립기초 이렇게 또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드니까 어떻게, 자, 우리 항상 그 치마 얘기하면 무슨 치마예요? 부동 치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 얘 무거우면 얘 치마 된단 말이죠. 얘 치마 되면 근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생겨요? 독립기초는 다른 거에 비해서 부동 치마가 발생합니다. 부동치마 발생 확률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커진다라는 거예요. 되는 얘기?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지중보 또는 연결보 또는 기초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얘 말을 제일 많이 써요. 지중보라는 말. 지중보, 땅 속에 있는 보. 그러니까 얘 방지하기 위해서 뭐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지중보라고 한다. 또 여기 독립기초였으면 또 연결해 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모양이 여러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요 정도가 이 독립기초에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합기초는 뭐냐면 기초판 안에 기둥이 2개 이상입니다. 자, 얘는, 자, 지금 여기서 그려보면은요. 자, 자, 기초판이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몇 개? 2개 이상. 2개나 또는 뭐 이렇게 이상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우리 기본소에, 자, 우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2개 이상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실은 별로 이런데 봐도 별로 없어요. 상황이 좀, 독립기초를 할 수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 게 우리 기본에서에, 자, 보면은, 자, 그 다음 쪽, 이건 그냥 기본서 읽어도 좋습니다. 자, 니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2개 이상의 기둥이 근접해 있을 경우, 또는 어떻게 된다? 대지 경계선에 또 근접해 있을 경우. 이럴 때는 그저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초판 하나에다가 그냥 2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복합 기초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속 기초. 연속 기초는 자, 우리 뭐라 그러냐면 독립 기초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쭉. 그래서 자, 우리 띠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자, 요 띠 모양, 띠자 이렇게 쓰는 건 요거는 이제 최근에 요런 지문이 나옵니다. 띠 모양으로 한다. 연속적으로 된 거. 그래서 자, 우리 특히 조족식 구조. 조족식 구조, 조족조라고 그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조족식. 자, 기억날지 모르지만 얘는 자,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부동치마에 의해서 균열이. 그죠? 얘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무슨 기초로 한다고요? 연속 기초로 한다. 연속 기초. 또 다른 말로 줄기초라고도. 자, 이렇게도 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자, 저쪽 그림으로 하자. 자, 이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이나 벽이죠, 벽.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리면은 너무 크게 그렸다. 조금만 줄이자. 자,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독립기초입니다. 이 독립기초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연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띠 모양이라고 지금 얘기했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자, 이렇게 만든 거. 자, 이런 거를 자, 우리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얘가 조족식, 우리 조족식에 많이 한다 그랬으니까 조족식을 그려보면은요.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여기가 벽입니다. 조족식 벽. 자, 이렇게 자, 이런데 요 하는 요런 거. 자, 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연속 기초, 줄기초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족식에 이런 게 많이 하고요. 자, 그다음에 온통 기초, 전면 기초, 전면 바닥 전체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요. 자, 우리 뭐냐면 지하실 바닥 전체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제가 우리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죠. 저 지하 주차장, 그게 뭐냐면 온통 기초, 전면 기초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요 얘기, 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연약 집안이라는 말. 연약 집안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무슨 기초? 온통 기초, 전면 기초, 매트 기초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거기까지가 지금 그죠? 자, 우리 동그라미 4번에 돼 있고요. 다른 말들은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자, 밑에 그림도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자, 요 네 가지가 얘가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요 문제도 여기 있었나요? 자, 자, 우리 조금 이따가 볼 건데 기본서에. 자, 일단은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정에 대한 얘기를 보자고요. 자, 그래서 지정은 우리 기초판의 밑부분이라 그랬는데 자, 직접 지정. 자, 모래, 자갈, 잡석. 자, 이런 거 근데 특히 또 요거 네 개. 모래 모르는 사람 없고 자갈 모르는 사람 없고 잡석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집안 다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또는 뭐야?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모래 깔고 그러면 모래로 해서 다짐하잖아요. 모래 같은 경우 물다짐이 좋습니다. 얘는 반드시 모래는 물다짐을 해야 됩니다. 자, 물다짐을 하고요. 또 자갈도 이런 거 모래 자갈 넣고 잡석 넣고 해서 다짐하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요거 배수. 우리 그죠? 얘 얘기 많이 하죠. 물 잘 빠지는 거. 제가 이제 여기를 강의할 때 보면은 제가 이제 테니스를 좀 치는데요. 테니스장 보면 테니스장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개가.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끔요. 물 잘 빠지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조금 알면은 잡석이 못생긴 돌, 저 고박돌이라 그러는데, 자, 잡석에 대한 얘기, 아까 얘기했죠? 얘는 세워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 작업하기 어렵게 왜 세워서 하냐 그러면 눕히면은 눕혀서 그냥 만약에 둔다 그러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워서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우리 주변에서 중앙으로 합니다. 작업을 할 때. 말뚝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주변에 딱 받고 나서 이렇게 돼야 돼. 만약에 중앙부터 가면 흙이 밀려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중앙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자갈을 갖다가 여기에 30%
우리 책에 20에서 30이라고 써 있죠? 30% 사춤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야? 지금 잡석 같은 경우 이렇게 울퉁불퉁한 못생긴 돌입니다. 이런 걸 쌓으면 여기 사이에 너무 공간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 뭘 넣어주냐 하면은 자갈을 넣는데 자갈을 넣는 거 이렇게 이런 데 주입하는 거 이런 걸 사춤이라 그래요. 사춤. 사춤이 뭐예요? 사춤이 자 우리 공간 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는 거 그런 거를 사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잡석에서는 자 요런 내용 정도 조금 아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창 콘크리트. 자,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뭐라 그랬어요? 버림 콘크리트라는 거예요. 이 버림이란 것만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버림 콘크리트 얘기하면은, 버림 콘크리트. 자, 그러니까 요 얘기입니다. 자, 요 5에서 6, 이 수치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얇게 쳐진다라는 거예요. 왜? 저 울퉁불퉁하니까, 자, 이제 평평하게 만들고, 또 콘크리트를 치면서, 잡석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 5, 6cm 정도 친다 그러고, 자, 요 말, 강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말. 자, 그러면서도 또 강도인데도, 자, 그러면서도 자, 우리 요거 이상은 나오라고 돼 있어요. 15메가파스칼. 요거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15메가파스칼 이상. 얘가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강도의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그래도 나와야 된다. 콘크리트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돼서 자,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요거 잡석의 유동을 방지시켜주는 역할. 그 이외의 역할도 있지만은 자, 요 얘기 정도까지 보면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긴 주춧돌은 자, 얘는 우리 한옥집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하가 깊은데 뭐 우리가 기초를 할 수 없는 소규모 건축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이런 자, 지정. 자, 그러니까 뭡니까? 긴 주춧돌, 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 정도 보면서 자, 여기에 좀 추가되는 거는 기본서를 보면은 어디냐 하면은요. 49쪽에 보면은 리을에 보면은 밑창 콘크리트 지정, 버림 콘크리트 지정이 있죠. 자, 그러면서도 그 C번에 보면 설치 목적에 제가 잡속의 유동 방지만 했는데 그 다음 것들도 그냥 읽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이제 미음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긴 주춧돌 지정에서 집안이 깊고 말뚝을 사용할 수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이렇게 해서 돌 이런 걸 넣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정으로 사용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간접 말뚝이라, 간접 지정이라는데, 요 뭐라 그래서 말뚝. 자, 그래서 재료상으로. 아, 얘도 이제, 나무 말뚝. 지금 우리 말뚝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얘도 한 5년 전, 5년에서 10년, 그때는 얘도 꾸준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상의 말뚝이 나무 말뚝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상수면 이하. 또는 상수면 15cm 이하. 자, 여기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상수면 또는 지하수면. 물, 땅 속에 있죠? 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 요게 하는데 얘 나무니까 얘는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부식 부패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 예일제는 꼭 나오는 게 생목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생목이 뭐예요? 살아있는 나무. 그 다음에 껍질은 벗겨서. 벗겨서가 이렇게 돼요. 벗겨서. 왜? 껍질을 벗겨야지만 거기서 살아있는 나무는 수액이 나옵니다. 그 수액에 의해서 그저 부식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이 자, 여기서 그래서 얘가 뭐야? 부식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런 내용들이 나무 말뚝에서 보는데, 자, 나무 말뚝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나무 말뚝에서 첫 번째 보면은 긴 생나무라 그랬죠. 생나무고요. 자, 부패 방지를 위해서 껍질을 벗겨서 지하수면. 최근에는 이제 지하수면이라는 말로 많이 나오는데 전에는 상수면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하수면하고 상수면하고 약간 다릅니다. 근데 그냥 우리 그냥 똑같은 거로 보자고요. 그냥 물 속 물. 자, 그래서 자, 15cm 이하로 박는다. 자, 이런 정도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쪽에 뭐 힘 정도도 나무는 휘었으니까 50분의 1 이하로. 그러니까 좀 꼿꼿한 거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보면 기성 콘크리트는 뭡니까? 공장에서 만든 거.
우리 뭐 전봇대 같은 거 다 공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제자리 현장 타설은 요 말, 제자리마다 요 말, 현장 타설. 현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공장에서 사온 걸로 쓰는데 그 현장의 사정에 따라서 이 공장 걸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만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이거 많이 쓰잖아요. 강제 철제. 강제 철제 그러니까 자, 쇠붙이. 자, 그래서 우리 애치형강 또는 강간 이런 거 사용하죠. 애치형강은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런 것들 그죠? 애치형강이고 강강은 뭐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나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 그죠? 이 애치형강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도 자, 우리 자, 다른 거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C번에 보면 제자리 콘크리트 있죠. 자, 이러면서도 두 번째 줄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라고도 하고요. 종류 이런 거 옛날에 이거 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류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콘심, 레페프 이러면서 외우라 그랬는데 안 나오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말뚝은 애치형강이나 강간을 사용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쇠붙이 사용하는 거는 이건 한번 읽어주는 겁니다. 진동, 소음 이런 게 적고 이음이나 받기가 그죠? 이음 그죠? 용접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 받기가 이음하기가 좋고요. 강제 말뚝 이음 방법도 이런 것들도 나온 적이 있지만 그냥 참고 정도로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역학상. 요 마찰말뚝, 그 다음 쪽에 있네요. 51쪽에 보면 기능상에서 마찰말뚝. 자, 얘는 뭐야? 그러면 연질집안. 자, 얘는 경질집안, 단단한 집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요 그림에서 보자. 지지말뚝부터 보자고요. 지지말뚝이라는 거는 자, 우리 여기 지금 말뚝을 박았는데요. 자, 여기 뭐 이렇게 단단한 집안, 안반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박았다.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자, 그래서 얘 선단 지지력이라고 합니다. 선단 지지력에 의해서 자, 우리 힘이 하중이 전달되는 거고요. 자, 얘는 주변의 마찰력입니다. 먼저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뭐냐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 얘는 이제 선단에 의한 건데 자, 이런 그 집안이 보니까 뭡니까? 다 물른 집안이에요. 물른 집안 지금 얘기대로. 그러면 무한정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일정한 게 박습니다. 박고 난 다음에 뭐에 의해서 이 주변에 뭡니까? 그죠? 우리 마찰력에 의해서 힘이 전달하는 게 자, 우리 뭐야? 자, 그래서 마찰 말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깊게는 얘기하면서도 꼭 얘기하는데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좋습니까? 마찰 말뚝하고 지지 말뚝하고. 마찰 말뚝이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우리 기본서에. 자,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보면 52쪽에 보면은 깊은 기초 지정이라고 돼 있죠. 근데 얘가요. 우리 쪽에서 한 번도 안 나오네요. 저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깊은데 자, 이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내용은 심화 과정에서 하는 걸로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본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50쪽으로 와서요. 50쪽에 보면은요. 자, 여기 이제 참고 사항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시방서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자, 공사를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걸 우리가 시방서라 그래요. 근데 그 시방서의 내용이 자, 우리 기설개론에서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얘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나온 것들 중에서 우리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참고로 해서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읽어보면서 보는 겁니다. 자, 1번에 보면 자, 이제 얘에 대한 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 기성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얘를 사용해서 할 때 하는 그 시방서, 표준 시방서라고 되어 있죠? 이런 내용. 자, 여기 놓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1번 보면은 말뚝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거. 그죠? 이음은 이음되는 부분이 약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음이 없는 거 사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이거 지문에 나왔던 거죠. 운반이나 말뚝 바퀴 중에서 손상된 말뚝은 어떻게 된다고요? 장애로 반출한다. 지문에 어떻게 나와요?
수리해서 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새 장비가 22보다 큰 말뚝은 운반 및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자, 여기서 근데 자, 우리가 이제 기둥 같은 경우 지금 기둥 같은 경우에 이제 기둥을 얘기할 때 이 지문은 그냥 있는 거 놓은 건데 이 새 장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새 장비도요, 시험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또 이제 안 나왔지만은 이제 조금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너무 깊게 보지 않고 이 새 장비라는 거는 기둥에 대한 기둥에서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기둥이 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일반 기둥이란 말이죠. 자, 이 기둥은 우리 어떤 힘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했죠. 이게 무슨力이에요? 압축력에 의해서. 자, 이게 변형이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좌굴이라는 얘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둥이 이 하중에 얼만큼 견디느냐 그런 거를 갖다가 수치로 나타낸 거를 새 장비라 그래요. 그러면서 됐죠? 말로 새 장비인데 자, 얘가 길이잖아요. 길이에 대한 회전 반경. 자, 이걸로 하면 더 좋겠네요. 자, 이런 기둥으로 해서 회전 반경. 길이를 갖다가 회전 반경으로 나눈 거. 자, 얘도 여기서 요거에서 회전을 시키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회전 반경이죠. 이 회전 반경으로 나눈 걸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새 장비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예요. 그럼 자, 우리 이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요. 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이고요. 자, 얘 회전 반경이 만약에 10이라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을 갖다가 10으로 나누니까 얘 10이죠. 자, 근데 길이가 요 반짜리다. 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는, 자, 조그만 건데, 자, 요렇게. 자, 요런 기둥인데요. 자, 요 길이가 10이고요. 얘 회전 반경도 10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을 나누니까 얘는 뭐예요? 1이죠. 그죠? 얘가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새 장비입니다. 자, 얘가 튼튼합니까? 얘가 튼튼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게, 자, 이런 압축력에서 좌우로 어느 게 쉬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얘가 튼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장비가 작을수록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말들은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아는 게 좋습니다. 새 장비는 어떻게 된다? 작은 게 튼튼한 겁니다. 얘기됐죠? 지금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요 지문을 이제 보면서요. 자, 동그라미 3번 보면은 새 장비가 22보다 큰 거. 그러니까 20이라는 수치가 그냥 있는데 얘보다 크다라는 건 22보다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약한 말뚝이잖아요. 자, 그런데 말뚝은 운반 및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맞죠? 그러니까 약한 말뚝이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도요. 말뚝은 가능한 한 한 단위로 하는데요. 부득이 2단위로 할 때는 과학력이 생기지 않도록 말뚝 받침대를 하고요. 자, 5번에 보면 2단 이상 쌓을 경우에는 각 단의 받침대는 동일 수직면. 그죠? 우리 항상 이 기본이죠. 같은 면에다가 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도요. 인면상으로 말뚝의 상단은 평면적으로 100mm, 10cm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뚝을 박았으면은 다 똑같이 말뚝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요 오차가 편차가 얼마? 10cm, 100mm 이내로 하라. 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마찬가지도요. 자, 7번도 보면 말뚝머리 처리했을 때 자, 그래서 오차가 얼마로요? 100mm로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제자리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임이라 그랬는데 이 슬라임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슬라임 처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시공 계획서상의 방법에 따라 슬라임을 제거하고 자, 말뚝에 유해한 슬라임이 없는가. 슬라임이 뭐라 그랬어요? 찌꺼기 같은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주군의 이음은 겹침. 자, 요것도 이제 우리 철 다음에 배우는데 자, 겹침 이음이라는 거는 자, 말뚝과 말뚝을 이은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게 겹침 이음이고 이게 맞댐 이음입니다. 겹침 이음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겹침 이음이 원칙. 자, 그래서 보면은 주군의 이음은 겹침 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음 방법으로는 자, 아크 용접, 가스 압접 중에서 설계되어 정하지 바가 없는 때는 아크 용접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크 용접이 가장 튼튼한 용접입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거 뭘로 하라고요? 아크 용접. 자, 이런 얘기도 자,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강제 말뚝에 대한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얘도, 동그라미 1번 끝에 보면 다 뭐든지 이으면 거기서 약해지는 거니까 이음을 없는 걸로 한다. 자, 두 번째, 말뚝의 현장 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자, 용접인데 아까 그 위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철근이죠. 그러니까 저거 죽은, 철근, 뭘로 한다 그래서 아크 용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크 용접이 제일 좋은 겁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용접으로 한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그 다음 쪽에, 자, 요것도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말뚝 간의 최소 간격하고 길이 제한이 있는데, 길이 제한은 그렇고 이 말뚝 간격이 이것도 이제 우리 쪽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밑에 있는 문제가 요번 문제입니다. 자, 요번 문제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항상 얘기죠. 이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가로 안에 들어갈 기초 명칭으로 옳은 거. 자, 우리 맨 처음 거요.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 위로 확대해서, 자, 그 다음에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집안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 자, 이게 뭡니까? 그 밑에 해설이 있죠? 직접 기초. 자, 뭡니까? 여기 뭡니까? 직접 기초. 지금 뭐야? 직접이에요. 간접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지정도 기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기초는 그죠? 기초판가 이걸로 돼 있다 그랬죠? 큰 뜻에는 이게 다 기초란 말이에요. 땅 속에 있는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 줄에 보면 니은에 지하실 바닥 전체를 일체식으로 축조해서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거. 이거 뭡니까? 그죠? 자, 그죠? 자, 우리 온통 기초고요. 자, 세 번째,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해서 집안 또는 지정에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죠? 지금 줄기초이 됐죠? 띠 모양. 자, 그러니까 쉽게 지문들이 이렇게 해서 한두 군데 알아갖고는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박스가 문제가 더 어려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자, 그 정도 이제 우리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 자, 53쪽입니다. 53쪽에 53쪽 위에 그 핵심 지문이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 주셔요. 자, 여기 있는 지문도 이거 좋은 겁니다. 제가 안 읽어도 자, 그래서 읽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이제 기초 파기, 땅 파기. 지금 제가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땅 팠잖아요. 이 땅 파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도 그냥 지금, 자, 양가로 1번에 보면 기초 파기 준비 나와 있죠? 터고르기 기준점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심화 과정. 이런 데도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또 책 구성하면서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심화 과정에서 하는 걸로 보고요. 한 장 넘겨서 보면 54쪽에 보면은 이 양가로 2번의 기초 파기 방법. 자, 요거. 자, 보면 기초 파기 요것도 말로 하면은요. 분류해 보면은요. 형식, 형태상 분류로는 구멍 파기, 줄 파기, 온통 파기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구멍 파기는 뭡니까?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 그냥 구멍 파니까 독립기초 얘기하는 겁니다. 독립기초 할 때 구멍을 파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줄 파기는 뭡니까? 연속기초, 줄기초 할 때 줄 파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온통은 뭡니까? 전체니까 온통기초 할 때. 자,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이렇게 파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쪽에 보면 요게 이제 기초파기에서는 얘가 진짜입니다. 뭐예요? 기초파기, 흙파기, 공법. 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을 자, 이제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지우고요. 이제 여기 요 그림 그냥 놔둬보고. 그림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초파기 공법에 대한 얘기들을 자, 우리가 보자고요. 자, 여기 지금 써 있는 요게 기초 분류하는 거 요거 중요하고요.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자,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요 기초 파기 공법에 대한 얘기. 자, 얘도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 지으면 저 깔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냐면 기초 파기 공법에 대한 얘기를 봅니다. 자, 여기 이제 기초 파기 공법에서도 요 지금 앞에 나온 것들은 너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냥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픈컷 공법. 오픈컷 공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 공법. 자, 그다음에 트렌치컷.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우리 책이 그냥 이제 기본이 이렇게 돼 있죠. 뭐라 그랬어요? 경사 오픈컷 공법. 자, 그다음에 흑막이 오픈컷.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이게 기초 파기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경사 오픈컷 공법. 그러면 얘는 뭡니까? 우리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땅을 파는 겁니다. 땅을 파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이렇게 팠습니다. 그냥 딱 파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기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파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웠지만 우리 어떻게 그랬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파요? 이렇게 파잖아요. 그죠? 맞죠? 경사지게 파잖아요. 아까 그림도 이게 경사 오픈컷 공법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파갖고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얘는 저 우리 경사 오픈컷 어느 때 많이 하냐 그러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어떻게 됐나요?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죠? 이런 거에. 그러니까 공터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 경사. 그러면서도 자, 여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말이 자, 요게 뭡니까? 요게 경사각입니다. 경사각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요 경사각을 주는 건데 자, 요 경사각은 결론 여기 또 휘식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 시험 문제도 나왔었어요. 휘식각 또는 다른 말로 안식각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쓰자. 자, 주변에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 하는 건데요. 자, 요 말 경사각은 휘식각의 2배. 안식각이라 해요. 2배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휘식각, 안식각이 뭐냐 그러면은 자, 요 건조한 모래입니다. 건조한 모래라는 거는 자,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걸 갖다가 자, 우리 여기 땅입니다. 어느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모래가 이렇게 해서 쌓아 올라가죠. 이 모래가. 마냥 높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가면은 그때부터는 아무리 여기서 위에서 내려도 자, 그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나타나는 각. 자, 요 각을 갖다가 휘식각, 안식각이라 그래요. 됐습니다. 자, 뭐라고요? 건조한 모래를 갖다가 떨어뜨렸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각을 안식각, 휘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자, 2배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뭐야? 땅 속에는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있고 물이니까 또 이게 뭐가 있어요? 점착력이 있다. 서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거보다 그저 높게 어떻게? 근데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도 나오죠. 요거 반대로 휘식각은 경사각의 2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자,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 써 있죠. 그죠? 그래서 기억에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 흑막이 벽. 흑막이 오픈꽃은 얘는 뭐야? 흑막이로 하는 건 뭐야? 건물 밀집 지역입니다. 우리 이런 서울 건물 밀집. 자, 이런 데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자, 자, 여기 땅을 파는 데가 우리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인데, 우리 그냥 여기가 공터면은 경사로 하는데,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자, 여기에 그냥 또 땅 파면 얘 무너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흑막이 벽을. 자, 흑막이 벽. 자, 얘가 뭐예요? 흑막이 벽을. 흑막이 벽. 우리 다 이렇게 공사하죠, 지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땅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버팀대라 그러죠, 얘를. 버팀대 대고. 자, 또 파고, 버팀대 대고, 파고, 버팀대 대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흑막이 오픈컷.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이런 얘기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2개가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얘 2개가 그러니까 우리 항상 또 얘기지만 반대되는 개념의 것을 갖다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 아일랜드 얘 뭐예요? 아일랜드 섬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야?
섬이니까 그 중앙에다가 먼저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자, 얘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하가 이런 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깊지 않고 면적이 넓은 경우. 면적이 넓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여기 땅입니다. 땅에다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하가 깊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갖다 땅 파고 하려 그러면, 자 우리 그러니까 여기 뭐 건물이 있다라고도 보고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얘는 합니다. 흙막이 벽을, 그죠? 흙막이 벽을 얘같이 설치했어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얘로 하면 흙막이 오픈컷으로 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 버팀대를 대는데 대려 그랬더니 너무 넓은 거야. 너무, 그죠? 그러니까 힘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설치하고, 자 여기다가 자 여기 중앙만 여기만 먼저 판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죠? 파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뭡니까? 자 그죠? 자 여기다가 뭐 우리가 그죠? 하는 자 우리의 그죠?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변에 여기 이제 파고, 여기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 버팀대 대고 파고, 버팀대 대고 파고, 버팀대 대고 해서 다 팠으니까 여기다도 또 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말 중에서 어디에 중앙부 먼저 굴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주변부. 자, 요 말, 그죠? 어떻게 돼? 이게 아일랜드니까 섬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여기 먼저 파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다는 겁니다. 자, 얘에 비해서 트렌치 컷에서, 자, 자, 우리 트렌치라는 말이 이렇게 됩니다. 트렌치라 그래요. 자, 얘가 뭐냐면 도랑입니다. 또는 우리 군에서 얘기할 때 참호라고.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주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데, 지하가 비교적 깊은 경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하면 이걸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깊어갖고 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주변부터 그냥 여기 흙막이 벽 설치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가는 겁니다. 여기 먼저 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 말, 주변부, 그 다음에 중앙부. 여기도 그러니까 자 여기 흙막이 벽 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 파고 들어가고, 그죠? 자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여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기 파고요. 여기 자 먼저 만들었으니까 뭐 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쭉쭉쭉쭉 파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만드는 거. 자, 요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 말, 어디를 먼저 했느냐. 근데 우리 아까 요런 얘기도 또 아까 했었죠. 잡석. 또는 뭡니까? 우리 말뚝.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박는다고요? 주변에서부터 중앙. 그죠? 맞죠? 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55쪽에 자, 그림도 있고, 얘가 이게 메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 자, 우리 역구축 공법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이렇게 톱다운 공법입니다. 영어 대문자로 쓸까요? 톱다운 공법 또는 톱다운 뭐라 그랬어요? 메서드. 자 이렇게 얘기돼 있죠. 자 그러니까 얘는 자 그래서 뭐야? 우리 이제 얘가 이제 저거 뭡니까? 번역을 한 게 어떻게 될까? 역구축 공법이라는 거예요. 또는 역타 공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말이 더 좋아요. 톱다운 공법이.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한 거는 땅 먼저 파고 난 다음에, 그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고, 우리 이렇게 다 공사를 대부분이 한단 말이죠. 땅 파고 거기다가 기초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한다? 반대로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토공사에 앞서 지상 1층 바닥판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요겁니다. 뭐야? 지상 1층 바닥판. 그 다음에 자, 지상층과 지하층 동시에 구축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뭐냐면 톱다운 공법이에요. 반대라는 거야. 우리 땅부터 파고 지금까지 했잖아요. 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바닥에 먼저. 자, 얘가 뭡니까? 바닥판. 바닥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얘 먼저. 그 다음에 자, 여기 지상, 지하 동시에 구축하는 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톱다운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고 밑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에 자, 나였는데 자, 그러니까 기본소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점, 단점 이렇게 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냥 기억린 이렇게 낸 거죠. 자, 그러니까 소음, 진동. 바닥을 먼저 하니까 소음이나 진동도 적고요. 여기 공기가 짧아진다라는 말도 여기 있나요? 그런 말? 자, 여기, 자, 그래서, 요것도. 그래서 요 다음에 요거 쓰면서, 자, 우리 좁은 도심지 공간. 자, 요런 데 적합하다. 자, 요런 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공기가 뭐 단축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그래서 소음, 진동도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거 먼저 하니까 주변에 건물이나 땅, 이런 데에 영향을 적게 준다라는 겁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요. 자, 근데 2번이 요거, 니은에 보면, 요게 문제죠. 상하층 일체화가 안 된다. 요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하는 거지만. 자, 우리 뭡니까? 이거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하니까 여기 나중에 붙이는 거니까 여기가 무슨 부예요? 조인트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여기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체화가 안 되니까. 자, 우리 그죠? 전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일체식이 뭐예요? 그죠? 전부가 일체식으로, 특히 바닥이나 벽이나 이런 걸 다 일체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도 어느 순간에 이런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가, 자, 우리 톱다운 공법에 대한 얘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지금 우리 몇 분 정도 했어요? 많이 했네? 그럼, 자, 여기까지 해서 톱다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하고 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자, 다음 시간에 좀 하자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